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미국 이란 전이 이제 발발했고,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철저한 보복을 다짐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관전해야 될,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봉쇄를 했습니다. 물론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따른 우리나라 여파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연휴가 하루 더 있지만 이제 곧 다가올 영업일에 개장일에 맞춰서 우리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미국이 결국에 이 전쟁을 길게 가져갈 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방송을 많이 한다는 점을 양해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메네이 제거 이후 미국 이란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미국이 개입은 당분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일까지 공격은 하겠지만 일단은 미국도 내일 이제 증시가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사이에 뭐 추가적인 공격은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그 전단의 어떤 강력한 공격은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수뇌부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뭐 국방부 장관이나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나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공격을 할 필요는 없고, 트럼프가 이미 그 이란 공격하기 전에 연설에서 이란 국민들에게 선택과 자유를 주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란 혁명 수비대 항복을 권했잖아요.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항복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란 국민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이제 이란 정부를 접수를 할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부를 접수를 한다고 하면 이 미국의 어떤 인도주의적인 어떤 이 개입이 이루어지겠죠. 왜냐면 이란 국민들이 가세를 하니까요. 주도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란 정규군이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여기에 이제 태클을 걸 수가 있겠죠. 얘들은 지금 그 이란 혁명 수비대 사무총장이 결국 이제 그 최고 지도자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보복을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미군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저항과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사실은 단기간에 소기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당장 어떤 그 혁명 수비대를 제압하고 어떤 뭐 철저한 어떤 이 철저하게 부숴버린다, 철저하게 뭐 없애버린다,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이제는 잠시 관망에 들어갔다. 트럼프도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일단 큰 나름의 성과를 이제 쟁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도 조금 이제 관망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호르무즈예요, 호르무즈.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호르무즈 봉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에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원유 수출이 여기서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전 세계 석유 소비의 20% 내외의 이 물동량이 이 호르무즈를 통과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천연가스나 뭐 원유도 이 통과는 호르무즈 통과는 절반 가까이가 다 한중일 대만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호르무즈 통해 들어오는 이 원유 비중 자체가 뭐 대만은 거의 7, 80%, 이제 일본도 70% 이상, 한국도 70% 이상, 중국도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는 결론적으로 한중일 대만,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미국 전쟁이 조금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호르무즈가 만약에 봉쇄가 계속된다, 공식화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화요일 날 증시가 열릴 때 있어서
이제 증시는 큰 충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인 어떤 이 변수, 정치적 불확실성도 생겼고 호르무즈 때문에 지금 경제적 불확실성, 경제적 여파까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종목군들이 특히 피해를 입을까요? 또 수혜를 입을까요? 그 피해를 입는 거는 뭐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항공 관련주들, 여행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공 관련주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물류비 상승에 따른 이 소비자 전가가 높은 것들, 뭐 식료품이라든지 또 내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 피해를 가겠고, 또 유가가 올라가니까 유가를 이 원유를 통해서 스프레드 마진을 추구하는 어떤 이 케미칼 업종도 피해를 올 수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이제 환율과 금리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어떤 이 마진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 코스피 쪽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조금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게 볼 수 있겠고, 그럼 반대로 어떤 업종의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정유주가 되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SOL,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런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 관련 테마주가 딱 뭐가 있냐면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이런 것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산 쪽도 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제 뭐 그렇게까지 올라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해운 관련주가 조금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 운임 지수가 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운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강력하게 또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주도 뭐 이제 좀 특히 안보 이슈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해운이나 정유 관련주가 강력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반대로 항공이나 케미칼, 그다음에 이런 식료품 관련주들이 조금 피해를 강력하게 입을 수 있고, 특히 반도체도 특히 어떤 환율이라든지 어떤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보시다시피 이란 권력 수뇌부들이 대부분 사망을 했어요. 지금 뭐 하메니도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 고문도 사망했고, 이제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했고, 국방부장 사망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대통령과 지금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알리 리라자니가 지금 이제 권한대행을 지금 이어받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강력한 지금 저항을 하겠다. 그리고 얘는 이 사람은 혁명 수비대 출신이기 때문에 강력한 미국에 대한 이 저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하고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만 해도 단기간에 항복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전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라든지 되게 이란에 대한 어떤 이 기반 인프라가 많이 부서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란 국민들이 정말로 일어나서 이제 어떤 뭐 혁명을 일으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수비대도 결론적으로는 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무력 충돌과 강경 제압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들. 만약에 이란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혁명을 나선다 그러면 미군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숨고르기 장세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이란의 그 원유를 가장 많이 또 수입한다고 알려진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그 중국하고 이란도 굉장히 친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은 가만히 있는 거죠.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중국도 상당히 지금 뭐 반발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반발이 세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3월 말 4월 초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치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난처한 게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도 이란에서 이란에서 수출을 받는 이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5년 3월 자료인데 중국의 원유 수입국 비중 추이에 러시아가 있고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중국은 없어요. 왜 중국은 없냐는 거죠. 이거는
이란이 결국 2018년도부터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 I 국가 리스트로부터 이미 배제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중국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공식적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어떻게 보면 지금 택을 갈아가지고 지금 말레이시아산이라고 좀 둔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레이시아라는 부분이 비중이 높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대부분, 특히 러시아산과 이란산이 메인이고, 특히 이란이 메인이라는 거예요. 거의 뭐 일부 소식통은 거의 80% 이상에서 90%까지 이란산 원유가 중국에 납품이 된다,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봉쇄가 됐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원활하게 지금 물동량이 오고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왜? 사실 중국으로서도 원유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중국이 지금 비축류가 있다 하더라도 약 9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비축류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란 전쟁이 세 달 이상 한다고 그러면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직접적으로 타겟을 한 거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중국까지도 좀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4월달 초, 3월 말 4월 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겨냥하기 위한 어떤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 원유가 만약에 진짜 무동량의 어떤 이 출입이 원활하지 않다면 중국으로서도 제조업의 어떤 이 부분이 막힐 수 있다. 원활하게 제조업을 가동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일부 또 겨냥한 어떤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결과적으로는 당분간은 공경은 좀 이제 쉬어갈 것 같고, 이미 속기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는 이란을 이제 장악한다. 이 전제 조건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어떤 이 저항에 대한 여부, 그쵸? 그다음에 이란 국민들의 어떤 반응들, 행동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결국 혁명 수비대를 또 공격을 해서 이란을 장악을 할지.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어떤 이란 그 국민들이 미국을 환호해 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란은 지금 이슬람 혁명 이후로 반미주의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란 국민들이 미국을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 움직임들이 조금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뭐 등장하는 행정 수반이 미국을 결국 이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미국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란의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의 어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체크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미국으로서도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지금 미국 정치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서도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전쟁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지어서 어떤 평화적인 어떤 무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미국이 뭐 대외적인 어떤 이 나라의 어떤 간섭한다는 것도 최소화하려는 지금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어느 정도 좀 끝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그 배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그 죄송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금 움직임을 여기서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란이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란이에요.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지금 어때요? 지금 보시면 보세요. 지금 빨간색으로 좀 되어 있는 게 이제
탱커, 그러니까 유조선들, 원유, 뭐 가스를 실는 유조선 배들인데 지금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지금 멈춰 있죠? 멈춰 있죠? 멈춰 있죠? 이거 어때요?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라 이거든요. 여기서 멈춰 있고 멈춰 있고 멈춰 있고 군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멈춰 있는 거 못 가는 거예요. 왜? 여기가 지금 봉쇄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봉쇄가 뭐 공식적으로는 봉쇄가 됐다고 하진 않지만 이게 지금 이제 이란군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물동량의 이제 출입이라든지 원유 수출입 뭐 이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결국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뭐 트럼프가 결국 이제 중동 개입 테러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이 정부나 새로운 인사들과 협상을 또 맺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지금은 이제 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 너무나 지금 뭐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있잖아요. 이게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원유나 천연가스 수출입이 막혀서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미국이 이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거를 이 호르무즈 봉쇄를 기회로 삼아서 한국에 일본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알래스카 지금 뭐 천연가스 개발 이런 부분들 나오잖아요. 가스 개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야 너네가 지금 뭐 이 중동으로부터 지금 가스 수출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이란이랑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출을 받아. 우리 투자를 해. 알래스카 LNG 투자, 뭐 원유 투자 이쪽에 투자해. 여기서부터 공급을 받아. 이렇게 우회해서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 쪽에 대한 우리가 뭐 알래스카 LNG, 알래스카 천연가스, 알래스카 원유 이쪽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여기 이제 협상을 맺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더 그 진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수혜주라고 한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 이제 봉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미국으로서는 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 장기화될 수도 있어. 그러면 니네가 지금 빨리 알래스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래스카 쪽에 빨리 우리와 손을 잡아. 라고 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관련 LNG 투자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꼭 볼 필요가 있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넥스트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가 더 생각은 안 나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종목군들을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봉쇄 움직임들이 좀 풀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지금 하메니가 제고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요일 날에 우리가 한 뭐 5% 빠질 게 한 2% 빠지면서 출발하는 걸로 좀 완화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코스피는 좀 더 시간차를 두고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들을 체크를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적인 여러분들 관찰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도 성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3월 이 공략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